한국전쟁 이후 70년 넘게 주한미군은 우리 안보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한국이 감당해온 비용과 구조적 불균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미군 기지 반환 지원까지 한국이 진짜 동맹국으로서 존중받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또 주한미군의 성격 변형에 따른 주둔비 역전 현상이 발생하며 미군이 한국에 머물기 위해선 거액의 주둔비를 내야 한다는 사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돈을 더 요구하면 할수록 한국은 이 목소리를 통해 한미 동맹의 재정립을 시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04년 국회 비준을 통해 시작된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 사업은 한국과 미국이 각각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용산 미 8군 사령부의 평택 이전은 한국 측 요청이었고 이사단 등 지방기지의 이전은 미국 측 욕구였기 때문에 비용을 5대5로 분담한다는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 의회 등에서 미군이 해당 사업에 자체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방부는 기지 이전 비용은 약속대로 분담되고 있다고 수차례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 중 사용하지 않고 축적한 금액을 기지 이전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예산으로 책정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는 주한미군 운용 경비 지원이라는 목적을 갖습니다. 그 돈을 장기 보관 후 기지 이전 비용으로 전용하는 방식은 국민들을 분노케 할 뿐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이 관행에 대해 한꺼번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미군 측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는 분담금 운영 방식의 유연화를 미국 측에 인정해준 셈이 됐습니다. 2018년 평택 미군기지 준공식에서 빈센트 브룩스,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100억 달러 규모의 사업비 중 90% 이상을 한국이 부담해줘서 고맙다고 언급한 것은 이 논란의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 발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16조 원 규모의 이전 비용 중 93%가량을 한국이 부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평택 기지에는 미군과 가족을 위한 주택, 학교, 호텔, 일학시설 등이 현대식으로 갖춰져 있으며 대부분 한국 측이 제공한 예산으로 건설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부자 나라다, 더 내라며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을 최대 10배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을 현금 인출기로 비유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막말은 한국 국민을 우습게 하는 꼴이자 이는 외교관계의 기본 예의를 넘어서는 표현으로 많은 한국인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의 요구를 단순 산술로 분석해보면 그 요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연간 국방 예산은 약 61조 원이며 군병력은 약 50만 명입니다. 주한미군은 약 2만 8천 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트럼프가 요구한 대로 연 13조 7천억 원을 부담한다면 이는 전체 국방 예산의 약 1022%를 차지하게 되는 꼴입니다. 병력수 대비 주둔비를 계산하면 주한미군 1인당 운용비가 한국군 병력보다 최대 40배가 넘는 셈입니다. 이쯤 되면 누가 누구를 돕는 동맹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이 중국을 견제하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017년 사드 배치, 2022년 우주군 배치, 그리고 한국은 중국 앞에 떠있는 항공모함이라는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 등은 그 대표적 사례들일 것입니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은 계속 인상돼 지난해 합의한 2016년 분담금은 1.5조 원을 넘습니다. 이는 상식에 반하는 일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주둔하는 미군의 주둔비를 우리가 분담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기능이 중국 견제로 바뀐다면 주한미군의 한국 방어 비중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 분담금 역시 줄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0조까지 올려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는 우리의 평화와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기에 협상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기지 사용료를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항공모함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외교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을 미국의 거대한 군사기지로 간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다른 자리에서 북중러를 일종의 동맹으로 규정하며 차기 한국 정부가 이들과 맞서야 한다는 인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진정 받아들여야 할 현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군사기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브런슨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 자체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항공모함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미국은 지난 4월 일본의 B-1B 전략폭격기를 배치했고 군산과 오산기지에는 F-16과 F-35A 등 전략자산을 추가 배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장관 헤그세스는 일본 방위성과 협의를 통해 남중국해, 대만, 동중국해, 한반도를 하나의 전장으로 통합하는 구상에 합의했습니다. 이 구상이 실현되면 미국, 한국, 일본, 필리핀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하나의 군사체계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아시아 안보 전략의 핵심은 동맹국의 일체화, 곧 동맹국의 대중국 전진기지화입니다. 그동안 한국 외교는 묻지마 동맹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한미관계였고 그 중에서도 한미 군사동맹 강화가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 한러관계의 악화를 감수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국제질서의 격변기에는 묻지마 동맹이 오히려 우리의 국익인 평화와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 외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묻지마 동맹을 따져보는 동맹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미국의 정책이 과연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평화를 위협하거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냉정히 점검해야 합니다. 그 결과 평화를 파괴하고 주권을 훼손한다는 결론에 이른다면 과감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새 정부는 특히 변화하는 한미동맹의 성격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어긋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태평양 지역에서 한미 양국의 영토가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한국의 영토도 미국의 영토도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대중국 군사기지화와 동맹의 일체화 전략은 조약의 지역적 적용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며 법적 정치적으로도 정당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2024년 10월 한미 양국은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의 인상 요구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며 재협상의 명분이나 정당성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역설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충돌에 연루될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벌어질 경우 평택 미군 기지는 중국군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안보 제공만이 아니라 위험 공유 역시 포함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군 기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왔던 이유는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용으로 주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럴 이유나 근거는 없기에 당당히 기지 사용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 요구에 화답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의 철수를 우리가 먼저 요구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미군은 평택기지로 이전한 이후에도 서울 용산, 동두천 캠프 KC, 의정부 캠프 스탠리 등 과거의 핵심 기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 미군 기지 이전 사업이 발표된 이후 천정부지로 뛴 용산의 아파트 가격, 동두천의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캠프 KC, 의정부의 새 법조타운이 들어설 자리에 남아있는 캠프 스탠리 등의 반환이 늦어지면서 지역 경제나 주민들은 많은 기회비용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 기지가 반환되지 않고 계속해서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블랙홀로 존재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평택 기지를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에 따른 각종 인프라 예산도 전액 한국 정부가 부담했으며 이는 곧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 재정이었습니다. 미군에 주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국이 최대 13조 원을 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이 한 해 약 20조 원이라는 돈을 쓰면 모든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한국 외교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하지만 진짜 동맹이라면 비용도 위험도 함께 나누는 구조여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 기지를 지어줬고 90% 넘는 예산을 냈으며 기지는 돌려받지도 못했고 심지어 현금 인출기라는 비아냥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동맹 맞을까요? 이제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에 재정의를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트럼프야, 이제 한국에 머물고 싶으면 주둔비 100억 달러 내고 주둔해라. 이상 시온TV였습니다.